당신이 뭔데 나한테 안 된다고 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죠. 강남 소재 유명 백화점 명품관에서 근무하던 강혜은에게는 그저 또 다른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강혜은 42살의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백화점 직원이었지만 그의 과거는 남달랐죠. 20대 초반부터 15년간 특임대에서 복무한 베테랑이었어요. 수많은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며 나라를 지켜온 진짜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군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선택한 직업이 바로 이 백화점 명품관 직원이었죠. 그녀는 항상 정중했습니다. 어떤 고객이 와도 예의를 지켰고 불합리한 요구에도 최대한 친절하게 대응했어요. 특임대에서 배운 인내심과 절제력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죠. 하지만 오늘 마주한 상대는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미 착용하신 시계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강혜은이 정중하게 설명했지만 앞에 선 남자의 얼굴은 붉어졌어요. 키 170cm 정도의 작은 체구에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반짝반짝 기름칠을 한 듯 윤이 났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었죠. 바로 재선 국회의원 박준석이었습니다. 박준석은 일주일 전 이곳에서 3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구입했어요. 하지만 착용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상태로 와서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요구였죠. 그런데 박준석은 자신이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앞세워 무리한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내가 국회의원인 거 알지? 박준석 의원이야. 이깡 거 하나 바꿔주는 게 뭐가 어렵다는 거야? 박준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강혜은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내심 불쾌감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직업상 참아야 했죠.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 매장 정책상 착용하신 제품은 정책이 뭐가 중요해? 내가 박준석 의원이라고! 박준석이 손바닥으로 진열대를 탁 치며 소리쳤어요. 그 순간 강혜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특임대에서 단련된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점점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박준석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거들먹거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나? 강혜은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호흡법으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죠. 야, 너 같은 거지가 나한테 대드는 거야? 박준석의 입에서 나온 말에 강혜은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았어요. 15년간 특임대에서 단련된 정신력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죠. 하지만 박준석의 모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벌이 뭐야? 대학은 나왔어? 아, 군대나 다녀와서 이런 데서 일하는구나. 박준석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혜은이 입고 있던 단정한 정장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죠. 의원님,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 닥쳐! 내 말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 박준석이 손을 번쩍 들어 강혜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 고객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와 상황을 지켜봤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석은 전혀 개의치 않았죠. 너 같은 놈이 뭘 안다고 나한테 규정 타령이야? 내가 이 나라법 만드는 사람인 거 알아? 강혜은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특임대 시절 그녀가 지켜낸 이 나라에서 그녀가 목숨을 걸고 보호했던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니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봐요, 의원님. 조금만 차분히.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준석이 옆에 있던 생수병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뚜껑을 따더니 강혜은의 머리 위로 물을 쏟아부은 거예요. 물이나 마셔라. 거지야! 차가운 물이 강혜은의 머리부터 어깨까지 흠뻑 적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돈했던 머리카락이 젖어서 이마에 달라붙었고 하얀 셔츠가 투명하게 비쳐 보였어요. 물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백화점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보고 있던 고객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누군가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강혜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에 젖은 채로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죠. 특임대에서 적을 마주했을 때의 그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어때? 시원하지? 이제 정신 좀 차렸어? 박준석이 빈 물병을 바닥에 내던지며 웃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우쭐해하며 말이죠.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박수를 요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야, 수건 좀 가져와. 내가 물 쏟았잖아.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모욕을 준 상대에게 뒤처리까지 요구하는 거였어요. 강혜은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억제하려는 의지 때문이었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한 나이 든 여성이 다가와 말했어요. 아저씨, 이건 너무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박준석은 그 여성마저 째려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이건 내 일이야. 그 순간 강혜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눈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바로 복수의 불씨였습니다. 물에 젖은 강혜은이 천천히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에 흐르는 물기를 닦으면서도 그의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어요. 15년간 특임대에서 겪었던 수많은 상황이 그를 단련시켰죠.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냉정함을 유지했던 그에게 이 정도 모욕은 오히려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지금은 참아야 해. 강혜은이 속으로 되뇌었어요. 특임대 시절 상관이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강한 자는 참을 줄 아는 자다.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 그 말이 지금처럼 절실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박준석은 여전히 우쭐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자인지 과시하려는 듯 말이죠. 그의 입꼬리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어때? 이제 좀 현실을 깨달았지?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겠어? 강혜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의 의미를 박준석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강혜은은 지금 상대방을 완전히 파악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인 거였습니다. 적의 약점을 찾고 성격을 분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략해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오만하고 충동적이고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권력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전형적인 타입이군. 강혜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적 분석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박준석이라는 인물의 모든 것을 데이터화해서 저장하고 있었어요.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강혜은이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더욱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죠. 박준석은 예상대로 더욱 우쭐해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될 걸 왜 나를 힘들게 해?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은 스마트폰으로 계속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준석은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혜은이 물에 젖은 셔츠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계 교환권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당연히 바꿔줘야지. 내가 원하는 모델로 말이야. 박준석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열대에 있는 다른 시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저거로 바꿔줘. 그 검은색 다이얼 있는 거 말이야. 가리킨 시계는 박준석이 가져온 시계보다 1,000만 원이나 더 비싼 제품이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요구였죠. 하지만 강혜은은 놀랍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매니저님께 문의드려보겠습니다. 박준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쉽게 승낙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곧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하는구나.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강혜은이 전화기를 들어 매니저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계산적인 빛이었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지만 그 대가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야. 강혜은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특임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지식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혜은이 매니저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박준석은 더욱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고객들에게 자신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었어요. 내가 박준석 의원이야.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을 거야? 국정감사 때 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혀를 차며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박준석은 그런 반응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아니, 눈치채고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매니저님이 확인해 보신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강혜은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박준석의 표정이 다시 일그러졌습니다. 기다리라고? 내가 왜 기다려야 해? 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지만 박준석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야, 너 지금 나 시간 끌고 있는 거야? 매니저가 뭐가 그렇게 바빠서 못 나와? 강혜은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곧 오실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내가 지금 국정감사 준비하느라 얼마나 바쁜데. 박준석이 손목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가 차고 있던 시계가 바로 이 백화점에서 산 그 시계였던 거예요. 강혜은이 그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차고 계신 시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당연하지. 3천만 원짜리인데 당연히 좋아야지. 박준석이 우쭐하며 시계를 자랑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교환하려는 시계를 아직 차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였어요. 강혜은이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교환하시려는 건가요? 박준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뻔뻔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뭐 어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거지. 내 돈으로 산 건데. 물론입니다. 하지만 착용하신 제품은 또 시작이야? 내가 박준석 의원이라니까. 규정이 뭐가 중요해? 박준석이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야, 거기 너. 이리 와봐. 근처에서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던 여직원이 당황하며 다가왔어요. 박준석이 그 직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교환 안 해준다는데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여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강혜은을 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고객님, 저희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절차가. 절차? 또 절차야? 너희는 절차밖에 모르냐? 박준석이 두 직원을 번갈아 보며 소리쳤어요. 그 순간 매니저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매니저 김태수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박준석이 김태수를 보더니 더욱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나 박준석 의원이야. 국회의원 알지? 시계 하나 교환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 직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김태수가 강혜은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강혜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이라 서로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어요. 의원님, 일단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박준석은 벌써 흥분 상태였습니다. 들어볼 게 뭐 있어? 그냥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강혜은이 김태수에게 속삭였어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순간 박준석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아, 내 앞에서 속닥속닥거리지 마. 나 무시하는 거야? 강혜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준석의 모든 행동과 말이 그의 기억 속에 정확히 저장되고 있었어요. 특임대에서 적의 정보를 수집하던 그때처럼 말이죠. 모든 것이 복수의 재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강혜은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교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박준석이라는 인물의 약점을 하나씩 파악해가고 있었죠. 박준석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될걸. 강혜은이 시계를 포장하며 박준석을 관찰했어요. 그의 행동 패턴, 말하는 습관, 심지어 호흡까지도 세심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인간 심리 분석 기법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오만하고 즉흥적이며 권위에 의존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미지에 신경 쓴다. 강혜은이 박준석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타격하는 것이었죠. 의원님,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강혜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준석이 기분 좋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데? 정치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박준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거창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국민을 위한 봉사지. 내가 정치하는 이유는 오직 국민을 위해서야. 강혜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일반 시민인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이 국민을 위한 봉사라니요. 이보다 완벽한 위선이 있을까 싶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석이 더욱 우쭐해했습니다. 그래, 너 같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법을 만드는 거야. 그 순간 강혜은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메시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강혜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의원님, 시계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 백화점에서 VIP 고객분들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같은 분께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박준석의 눈이 반짝였어요. 특별 대우라는 말에 혹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은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 곧 돌아와서는 박준석에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특별실에서 VIP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준석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강혜은을 따라갔어요. 백화점 안쪽에 있는 작은 VIP 라운지였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중요한 고객들만 이용하는 공간이었죠. 와, 이런 곳도 있구나. 박준석이 감탄하며 둘러봤어요. 고급스러운 소파와 인테리어가 그의 허영심을 자극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분이시니까요. 강혜은이 정중하게 말하며 박준석을 소파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있던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의 정보를 등록해서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준석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강혜은이 태블릿을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지 않다면 간단한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저희 내부 교육 자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인터뷰. 좋지. 박준석이 즉시 동의했어요. 자신을 알릴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강혜은이 치밀하게 준비한 함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강혜은이 태블릿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박준석은 그것이 단순한 고객정보 등록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죠. 의원님,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나는 박준석이야. 재선 국회의원이고 현재 국정감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박준석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강혜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평소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들? 글쎄,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무식하지. 정치가 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비판하고 말이야. 박준석의 본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강혜은이 속으로 쾌재를 불렸습니다. 더 자극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국민은 어떤 모습인가요? 당연히 나 같은 정치인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지. 아까 그 직원처럼 말이야. 박준석이 강혜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까 그 상황은 어떠셨나요? 솔직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아, 그거? 당연한 거지. 내가 누군데 그런 놈이 나한테 안 된다고 해. 물이라도 머리에 부어서 정신 차리게 해야지. 박준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죠. 강혜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정말 멋진 처신이셨네요. 그런데 혹시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대하시나요? 당연하지. 내 앞에서 건방지게 굴면 누구든 똑같이 해줘야지.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거야. 박준석이 점점 더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강혜은이 계속해서 유도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님의 철학이 정말 인상 깊네요. 그런 분이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든든합니다.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너 같은 평민들은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 순간 강혜은이 태블릿 화면을 박준석에게 보여주었어요. 의원님, 혹시 이것 좀 보시겠어요? 방금 전 상황이 우연히 녹화가 되었는데요. 화면에는 박준석이 강혜은에게 물을 부었던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 인터뷰 내용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준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이게 뭐야? 왜 이걸 찍었어? 아, 죄송합니다. 저희 백화점 보안 시스템이 자동으로 녹화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방금 전 인터뷰도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강혜은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박준석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지워. 지우라고.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미 본사 서버에 자동 업로드 되었거든요. 강혜은의 말에 박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 지금 나를 속인 거야? 속였다고요? 저는 그저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 것뿐입니다. 시계도 교환해드렸고 VIP 서비스도 제공해드렸죠. 강혜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굽신거리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을 위한 봉사 정신은 어디 갔나요? 박준석이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의 모순된 행동이 모두 기록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불법 촬영이라고. 불법 촬영이라뇨? 의원님께서 직접 동의하셨는데요.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니 문제 없습니다. 강혜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에는 15년간 특임대에서 단련된 냉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혜은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화면에 여러 개의 창이 떠올랐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들이었어요. 박준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별거 아닙니다. 의원님의 훌륭한 모습을 국민들과 공유하려고요. 강혜은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어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멈춰. 박준석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상이 실시간으로 여러 플랫폼에 동시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재선 국회의원 박준석의 진짜 모습이었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안 된다고 해? 라는 박준석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이어서 물을 머리에 부으며 물이나 마셔라, 거지야. 라고 외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제발 지워줘. 내가 뭘 해줄까? 돈이야? 얼마든지 줄게. 박준석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강혜은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퍼지기 시작했네요. 보세요. 화면에는 실시간 조회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댓글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역겹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놈이 이런 짓을. 당장 사퇴해야 한다. 박준석이 댓글들을 보더니 몸이 휘청거렸어요.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네요. 강혜은이 인터뷰 부분을 재생했어요. 국민들, 대부분 무식하지라는 박준석의 발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편집된 거야. 조작이라고. 박준석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연속으로 이어지는 영상에는 편집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박준석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과 당직자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전화 받으세요. 아마 중요한 연락일 거예요. 강혜은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박준석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 보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준석이 전화를 끊고 다시 강혜은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누구야? 대체 누구냐고. 저요? 그냥 평범한 백화점 직원입니다. 아, 그리고 15년간 이 나라를 지킨 특임대 출신이기도 하고요. 강혜은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박준석이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임대라면서 이런 짓을? 이런 짓이라뇨? 저는 그저 의원님의 진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말씀하시던 투명한 정치 아닌가요? 강혜은이 차갑게 웃었어요. 박준석이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아파. 가슴이 아파.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원님 괜찮으세요? 강혜은이 진짜 걱정하는 척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줘. 박준석이 간신히 말했어요. 강혜은이 구급차를 불렀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백화점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준석은 들것에 실린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몰락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충격이 몸으로 이어진 거였죠. 강혜은이 구급차 옆에서 침착하게 서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박준석의 상태를 점검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려댔습니다. 언론사들과 당직자들의 연락이 쇄도하고 있었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구급대원이 강혜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제가 신고했어요. 강혜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것을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박준석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강혜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원망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강혜은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기 직전 강혜은이 박준석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의원님, 이것이 바로 대가입니다. 당신이 15년간 나라를 지킨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한 데가 말이에요. 박준석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강혜은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무시했던 모든 국민들을 위한 복수이기도 합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갔어요. 강혜은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15년간 억눌렀던 분노와 억울함이 드디어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백화점으로 돌아온 강혜은의 휴대폰에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영웅이시네요. 정말 시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애국자예요. SNS에서는 강혜은을 지지하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어요. 해시태그 특임대 출신 영웅, 해시태그 진짜 애국자, 해시태그 박준석 사퇴하라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박준석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그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소속 정당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어 제명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박준석 의원의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당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여론의 거센 비난을 의식한 선제적 조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메인으로 다뤄졌어요. 전 국민이 박준석의 추악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강혜은의 침착하고 지혜로운 대응에 박수를 보냈어요. 다음 날 강혜은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동료들이 그를 영웅처럼 대했고 고객들도 그를 알아보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한 고객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강혜은이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박준석은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생명은 완전히 끝났고 관련 수사도 시작되었어요. 강혜은은 여전히 백화점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애국자가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거든요. 오늘도 그는 정중하게 고객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특임대 출신의 날카로움이 살아있어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때로는 조용한 복수가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